이 영화가 그러니까 빌리가 이제 서구 문명적으로 서양 방식으로 뭔가 세고를 하다가 동양 방식의 어떤 정신이나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성장이기도 하지만 중국에 있는 큰 아빠도 그 담배 아빠랑 필 때 뭔가 좀 다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냐면 빌리가 큰아빠 담배 못 피게 하세요 뭐 이랬더니 니네 아빠가 하고 싶은 거 니네 아빠 하라고 하게 냅둬라. 너 잔소리 하지 마라. 야 그 뭐야 여태까지 할머니는 못하게 자기가 모든 걸 다 통제해놓고서는 이 집 와서 담배를 피게 한다고? 그러면서 무덤가에서 그 빌리 아빠가 담배 꽂으려고 하니까 담배 끊었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끝까지. 그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가 서로를 위한 혹은 나를 위한 그런 거짓말을 막 이렇게 오가는데 그 와중에 이제 빌리만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양 사회라고 무조건 남을 배려하고 거짓하거나 뭐 이렇게 은둔하거나 감추거나 그렇지만은 또 않는 어떤 모습들이 공존한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졌고 또 빌리가 뉴욕에서 살고 있는 방에서 이제 새가 들어오잖아요. 작은 새가. 그래서 막 새를 쫓으려고 했는데 새가 안 나가고 중국의 호텔에 갔는데도 이제 새가 들어왔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약간 전 생뚱맞게 왜 새가 나오나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할머니랑 빠이빠이 하고서 뉴욕에 돌아갔는데 중국에서 중국의 음식을 먹고 중국의 문화를 즐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의 음식 먹고 미국의 그러니까 문화를 즐기는 게 아니라, 미국에 와서 매우 전통적인 중국스러운 길을 하고, 뭔가 할머니한테 배운 걸 정통으로 뭔가 실천하는 모습에, 저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중국의 새들이 막 날아가는 걸 보고서, 그 작은 새가 빌리를 상징했구나. 그 새가 뉴욕에 있는 뉴욕에 있는 방도 막 창문을 국경이나 뭐 이런 경계를 막 왔다 갔다 하고 중국도 왔다 갔다 하듯이 뉴욕에 있는 빌리가 기압을 넣은 게 중국에도 영향이 뭔가 끼칠 수 있고, 그게 되게 모든 자유로운 어떤 영혼들이 뭔가 확 나가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심지어 그녀의 할머니의 병까지도 뭔가 뉴욕에서 물리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저는 거기서 새가 한 마리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고 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안 좋은 상황에서 꼭 등장을 했어요. 이전까지는 갇혀있는 그 새의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빌리 옆에 한 마리씩 외롭고 힘들고 또 막 떨어지고 뭐 낙오됐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나중엔 그게 때로 날아가는 것도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체성의 어떤 그 회복 아니면 자유로움, 그 긍정했을 때 오는 자유로움, 이게 이제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빌리가 굉장히 공감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빌리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실 그 거짓말 못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표정을 못 숨긴다고 이제 빌리 너는 오지 마라고 부모님이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빌리가 갖고 있었던 그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할머니가 그 사실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있어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인데, 이민자로 왔을 때 자기는 어렸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봤는데 엄마 아빠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게 자기를 얼마나 더 불안하게 했는지 아느냐라고 펑펑 울면서 빌리가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딱 그것도 굉장히 뜬금없는 장면, 귀걸이 찾다가 네, 뜬금없이 얘기하는 폭발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보면 이제 또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거짓말했지 않느냐, 나는 안 데려갔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 두려움과 공포를 아느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늘 있던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는 거죠. 중국에 다시 갔을 때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는 얼마나 공포스럽고 나중에 그걸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사실 빌리가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이 단지 또 그게 서구적인 생각이어서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빌리가 갖고 있었던 공감 능력과 결국은 연대하는 그 것들이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계속해서 그런 어떤 그 이민자로서 어린 시절 이민 가서 미국적인 사고와 아직은 중국인과의 그런 할머니라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연결된 사이에서 느끼는 유대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긍정의 의미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어디에나 속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속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속하든지 뭐 하나 결정해가 우리의 사실 지금까지의 그 요구 아니었나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나머지를 다 포괄해야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1등 정체성을 정해. 우선이 되는 걸 정해라는 어떤 강박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류의 작품들이 이제 하고 있는 아까 말씀했던 쭉 그런 흐름인 거죠. 근래 문화 콘텐츠들이 다루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이런 다중 정체성을 긍정하는데 타인을 긍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이런 다중 정체성을 먼저 긍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나 속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지으셨고 라는 걸 인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네 이 옷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결국은 내 몸을 사랑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또 그런 타자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사실 다른 사람의 그 타자성과 그것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우리가 아니라 어디에나 속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만 어떤 정말 이렇게 공감과 연대와 변화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감독이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느꼈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엉뚱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강요라든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그 시국이니만큼 미국 쪽에선 이제 아시안들이 위협을 받는 스탑 헤이트 아시안 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 감독이 굉장히 지혜롭고 명민하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게 중국 문화가 이 동양 문화가 이렇게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야. 니들처럼 팩트 폭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팩폭이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 가족들 모여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막 얘기할 때는 정말 서로를 막 상처 주는 그런 얘기가 오가는 장면으로 보여주거든요. 만약에 이걸 잘못 만들었으면 이거 보여주면서 봐라, 이게 서구 문화라면 우리 문화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강요할 텐데 빌리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그리고 그 부모도 자기 정체성이 미국인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히 미국화된 중국인의 시선을 통해서 중국의 문화를 바라보게 하고 맨 처음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막 괴로워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지만 그것을 조금씩 이해하고 설득되고 이 납득되는 일련의 과정을 충분히 보여준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 빌리가 완전히 이쪽을 또 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중 정체성을 얘기한 것처럼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뉴욕에 돌아온 빌리의 모습은 처음 출발할 때의 수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빌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빌리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중국인이면서 미국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오롯이 자기 안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됐던 것처럼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동양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차이들이 존재하고 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공감과 이해, 소통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말미암아 뭔가 문화적인 차이의 극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 시대에 시의적절한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네, 공존과 공감에 대해서 많이 네. 이야기하는 작품인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그 페어웨일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페어웨일을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 시간을 페어웨일 하는 걸로 할 텐데요. 그 진행을 기가 막히게 하시네요. 네, 페어웨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면 하나의 정체성만을 강요하는 우리의 그런 경직된 생각, 경직된 정체성 개념에 작별을 고하는 네, 그런 의미로 저는 이렇게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페어웨일? 저는 이 영화에서 그 빌리가 그러니까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자기가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걸 알잖아요. 근데 그리고 중국으로 가고 뭐 아빠가 너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아직 발표 안 났다고 거짓말하고 뭐 계속 그 사실을 숨기죠. 근데 할머니는 사실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제 중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을 때 할머니한테 갑자기 나 사실은 지원금 못 받게 됐다고 자기의 맞아요. 네.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을 하는데 그때 딱 되게 느꼈어요.
어떤 솔직한 마음, 솔직하게 내가 말을 하고 싶은 어떤 순간이 있구나.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 작별하기 전에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지금은 고백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게 오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제 가는데 막 얘를 타박하고 뭐 이러기보다는 너 저거 잘해야 된다 이러기보다는 너 잘할 거야 그러면서 양해해주고 뭔가 이해해주고 그걸 받아주는 그 모습이 어쩌면 그냥 이어지는 일상보다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선물이 또 있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이 무조건 슬프거나 그런 거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공감이 되는데. 뭐 덧붙일 얘기가 없고 정말 거짓으로 영화가 시작하더니 맨 마지막엔 빌리의 진실로 네. 정리가 딱 되는. 그러고 난 다음에 영화 끝난 줄 알았지. 그러면 막판에 또 반전이 있는. 그것까지는 차마 말할 수 없는데. 네. 그런 어떤 아주 재밌네요. 네. 네, 마지막 순간에 진실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사실 저희도 진실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갑자기 자세히 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일이 없을 것처럼 사는 것이 사실 매일매일 작별하는, 매일 이별하고 있구나라는 노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이다라고 배워왔던 것 같아요. 네, 자주 있죠. 네, 우리가 이 페어웰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거짓과 진실, 우리가 가진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저희들하고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셔서 알려주시면 또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